네, 오전에는 조작 기소 실태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정치검찰이 어떻게 협박,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조작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진술 변화 과정 한번 볼 텐데요. 이 부지사 사실상 구속 기간 내내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압박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2023년 6월 들어서부터 이 부지사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 PPT 보시면 불과 한 달 사이에 진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지금 정리한 것인데 진술은 그렇게 했더라도 본인의 비망록에는 그때의 본인의 정말로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 공포스러운 그 심경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지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화영 부지사 분명했습니다. 2023년 6월 9일 조서에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비망록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진술하라고 검찰이 압박했다는 그런 내용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허위 진술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월 12일 조서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그 거마비를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이 바뀝니다. 그런데 같은 날 비망록을 보면 일요일에도 출석 요구가 있었다. 압박과 회유가 동시에 이어져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구자연 직무대행님, 네. 반복적인 소환과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그런 압박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 방향에 맞는 진술 등장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짧게 답하십시오. 네, 저희 객관 의무를 가지고 공소유지에 임하겠습니다. 6월 14일과 15일에 이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이날 조서에서는 기업이 끼어야 지사님의 방북이 성사되기 좋을 것 같았다. 방북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김성태가 방북 비용까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았고 그것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식으로 진술이 더 구체화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진술이 구체화되죠? 그런데 역시 같은 시기 비망록에 박상용 검사가 서상윤 변호사의 조사 배석을 강하게 막아서 결국 변호인 조력 없이 조서 작성했다. 이거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리고 변호인 없이도 조서나 의견을 받자고 채근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어권이 약화된 상태에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 한 명백한 위법 수사입니다. 6월 16일 비망록 더욱 결정적입니다. 이화영은 박상현 검사가 방북 비용 인정했으니까 이제 스마트팜 비용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진술하면 제3자 뇌물죄에서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되고 검찰에 협조했으니 선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거 익숙한 말 아닙니까? 이번에 터진 그 녹취록에 나온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비망록은 녹취록이 나오기 전에 당연히 쓰였겠죠? 비망록의 높은 신빙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이 특정한 방향의 진술을 하면 형사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위법한 거래를 시도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민철 반부패 부장님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요. 잠깐 나와주실래요? 제가 다음 질문 할 때까지 잠깐 좀 계셔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요 타임라인 이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보이십니까? 사실 짧게 답하십시오. 예전의 수사 관행에 비춰보더라도 적절한 수사 관행, 그렇죠.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률 상담하는 기관이었습니까? 자, 이후에도 진술이 압박 속에서 흔들립니다. 정치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지사가 검찰이 새로운 요구를 할 때 항상 그대로 응했던 것은 아니에요. 주저하기도 합니다. 6월 18일 조서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대납 진행 상황은 듣지 못했고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합니다. 진술이 왔다 갔다 합니다. 6월 21일 조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사실이 아니고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합니까? 딱 봐도 정말 신빙성이 없죠. 그런데 그 이유 나옵니다. 같은 시기 비망록에 조사 때마다
김성태, 방용철, 쌍방울 직원들이 검사실 앞 공간에 모여 있었고 박상현 검사가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쯤에 이화영이 특히 부장검사에게 불려가 보충 질의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 수사 초점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재명 당시 대표와 연결되는 진술 완성하는 데 맞춰진 거 아닙니까? 짧게 답하십시오. 그렇게 보이죠? 진상조사 결과를 확인해야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6월 20일, 6월 30일 조서에서는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을 정무라인에 공유했고 정무라인을 통해 지사에게 보고됐을 수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 또 넘어갔습니다. 나아가서 2019년 7월 29일경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고 2019년 12월 초순경 북한에 돈 27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도 보고했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정말 널뛰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심정은 비망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왕 인정한 거 스마트폰 부분도 화끈하게 인정해라. 그러면 부지사님 비중은 정말 작아진다. 이 조서를 법원에 내면 증거채택에 즉각 동의해달라. 이게 동의하면 김성태 증언도 달라질 수 있다. 이화영은 어떻게든 내 진술을 받아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 압박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화영 7월 12일에 가서야 김영태 변호사에게 검찰과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압박 속에서 거짓 진술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7월이 돼서야 즉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심한 압박 속에서 흔들리던 진술이 겨우 이때 가서야 정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따 저녁. 예, 1분 더 드리세요. 자, 주민철 부장님. 네. 자, 이쯤 되면 이화영 진술 변화 정말 과연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상태로 특신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비망록에 내고 정확하게 짧게 얘기하십시오. 그냥 저 이 있는 대로 평가하십시오. 제가 자,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네. 검찰의 가공할 압박과 위법한 회유 이 과정에서 조작된 거 아닙니까? 제 눈에는 명백히 그렇게 보입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자, 처음에는 없다, 들은 적 없다, 보고하지 않았다던 진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반복적인 출석 요구, 심리적인 압박, 정당한 변호인 조력권 박탈, 공범들 간에 면회 주선하고 심지어는 공범 변호인까지 주선하고 그리고 선처를 암시하고 보충 질의까지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대행님, 구자현 대행님. 예.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작된 진술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객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루어진 조서에 기반한 진술에 기반한 기소와 그리고 판결이 정말 정당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